2017년 군산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총 6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폭발 위험으로 인해 3일간의 진압 끝에야 진화가 되었죠. 이어서 해남, 영동, 태안, 제주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가진 위험성이 조명되고 태양광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화재 사건은 엄밀하게 이야기해 태양광 혹은 태양광 패널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관련된 화재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점이 명확해지는데요.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소형 발전을 운용하는 이 전체 시스템의 어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예로 들면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겠죠. 명확히 구분을 한다면 ESS는 바로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는 곧 이번 화재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났지만 이것을 곧바로 태양광 자체의 문제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ESS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 아래의 물을 위로 끌어올려 필요할 때마다 터빈을 다시 돌리는 양수 발전기, 공기를 미리 압축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공기 압축 방식 등을 우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언뜻 듣기에도 현 세대의 발전소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이유로 사실상 이 ESS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떠올려지는 단어는 바로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마치 하나의 서버를 렉이나 클라우드로 연결해 하이퍼스케일을 구성하는 것처럼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 배터리들을 연결해 일정 규모의 저장 용량을 구현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ESS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큰 빌딩을 비롯해 개별 전원이 필요한 곳에 흔하게 쓰이던 ESS가 최근 들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발전의 개념이 중앙 집중식에서 개별 분산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 발전을 이야기하면 흔히 언급되는 태양광 발전은 중소업체들이나 이 개별 가정이 주도로 작은 거점들에서도 보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와 국가의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활용 범위와 수요의 규모 측면에서 계속해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양광의 경우 태양빛이 비치는 낮 시간대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의 전력망 과부하가 심해지게 되겠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ESS입니다. ESS를 통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전기를 송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이 전체적인 인프라의 운영 안정성과 이용 효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언뜻 비슷한 개념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반도체 업계의 쌀이라 평가받는 이 커패시터처럼 ESS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이 전기 생태계를 만드는 근원적이고 또 핵심적인 요소로 성장이 주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ESS의 의미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눈 바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키워드는 정부 지원과 원가 하락을 통한 경제성 확보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지언정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배터리 사업 관련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ESS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면 앞으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은 양의 배터리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배터리 역시 수명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전기차에서 사용되고 버려지게 되는 노후 배터리에 대한 고민이 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앞두고 빠져서는 안 될 핵심 과제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ESS는 노후 배터리에 대한 훌륭한 재활용 방안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활용되는 배터리의 경우는 고밀도, 고용량,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실현하는, 다시 말해 현 세대의 전지가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문제는 이 최고 성능이란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 기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가 생산해내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일부는 물론 저가형, 양산형 전기차에서 활용이 되겠지만 이 나머지 부분과 함께 노후되어 버려지는 폐배터리에 대한 훌륭한 재활용 수단이 바로 ESS가 되겠습니다. 이는 ESS와 관련해 단순히 환경보호와 같은 공익적인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이 배터리 업계의 과제를 이 ESS가 도울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업체가 이 배터리 시장의 양적, 질적 측면의 성장을 이끌고
ESS는 이 성장 효율을 극대화시켜 다시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이 배터리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전기차와 ESS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제인 ESS 화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 제2의 반도체, 이 배터리 산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이 시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꼬리를 물고 이어진 이 ESS 화재 사고는 국내 ESS 사업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고 국제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기술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게 했던 원인이 되었었죠. 특히 한 유력 업체의 배터리 셀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뢰도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최근 경제면을 메운 산업통상자원부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려 22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발표와 관련해 업계가 주목하는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력 업체 LG화학의 배터리 셀이 정말 ESS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결함이 있는 제품인가? 두 번째는 만약 배터리 셀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유독 한국의 ESS에서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표한 이번 ESS 화재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리해보면 우선 특정 업체의 배터리 셀이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이번 발표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배터리 산업 편들기 발표라는 식의 논설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부 언론의 해석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셀 제조 결함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를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LG화학이라는 기업명이 특정되어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계속해 지목되었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위도 조사 과정 중에서 이 단서, 바로 이 특정 기업의 배터리 제조 결함을 화재의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조건을 구현해 가며 해당 조건에서 화재를 재현해 그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그렇게 진행된 이번 발표의 결과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앞의 내용은 기존에 제기되던 단서들에 대한 재확인, 뒤의 내용은 그 단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 히스토리와 조사 내용들을 명확히 살펴보지 않고 서로 동일한 레벨의 내용인 것처럼 한데 붙여놓고 그 문장들 속에서만 해석을 하려다 보니 결과 발표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번 발표는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편들기 발표라는 식의 오해가 생긴 것인데요. 정부 발표에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발표문의 글자들을 해석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발표가 무려 22개월이나 걸린 점과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꼽아야겠죠. 우선 발표가 길어지게 되면서 국내 ESS 사업이 지체되었던 점과 정부와 기업을 믿고 ESS 설비를 구축했던 이 사용자들이 불안 속에서 해당 장비를 사용하거나 애써 구축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2018년 중순 정도이고, 실제 조사위는 2019년 12월 말에 세워진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22개월이 아니라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너무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명확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었던 점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배터리 셀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까지만 밝히는 것이 수사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외의 문제들 간에는 이 개별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을 특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이 배터리 셀 결함의 경우와는 다르게 발표 내용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들의 존폐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ESS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인데요. 외국에 비해 안전기준이 다소 느슨했다는 점이 작년부터 업계에서 이번 화재의 이유 중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배터리 사업은 이 스마트폰, IoT, 전기차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도 계속해 함께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IT의 미래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산업을 반드시 우리나라의 것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 ESS 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최근 ESS 발표 보도와 관련해서도 마치 이 정부의 발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ESS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전체적인 내용들과 ESS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틈을 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ESS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죠. 가격 메리트 때문에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ESS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의 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악재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ESS 시장에 다시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